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원래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뵈야 되는데 잠시 이제 신중호 앵커분이 며칠은 좀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며칠 동안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중한 시선, 신과사 신중한 시선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어제 밤감에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좀 국내 쪽에 조금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정치적 이벤트 요거를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 텐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만남을 가지셔서 회담을 한번 나눴었죠. 이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 또 방문도 해서 평택 삼성 공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뭐 주한 미군 기지까지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은데 그 사진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내일이면은 3월이 마무리되고요.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경제집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식시장과도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빅이벤트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에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사진을 봤으니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정치적 모멘텀 신 에치슨 라인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에치슨 라인은 뭐 아시다시피 1950년대부터 53년대까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장관이 이 신설한 이 동북아 안보 라인입니다. 뭐 어느 정도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치슨 라인이 이전 1950년도에는 대만 쪽 하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제외한 대만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도 라인까지만이 이제 1950년도의 에치슨 라인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신 에치슨 라인이라 불리는 이 안보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평택 지금 보시면 평택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타이페이 대만의 TSMC 공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 에치스 라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좀 할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좌측은 이제 뭐 군사학적, 뭐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의 에치스 라인이지만 지금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극동 방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통상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공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P4 라인까지 또 열심히 지금 짓고 있거든요. P3는 거의 완공됐고 P4는 거의 지금 계속 열심히 짓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그리고 일본의 키쿠야오 마치 공장, 그리고 TSMC 대만. 그러니까 요렇게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일본하고 더불어서 한미일 동맹, 이 반도체 동맹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앞서 제가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통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단은 기존의 실무자들과의 협의, 그러니까 주체적인 부분들의 실무자들 협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문서 합의 도출안이 만들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날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는 이 날이 바로 이 정상회담인데 아마 이 관련된 부분들이 가동에 대한 이 선언을 하는 날이 바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4월 26일 한미 정상회 외에도 그날 이후에 또 동시에 또 한일 또 정상회담도 동시에 또 다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군사학적인 에치스 라인, 신 에치스 라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경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거겠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이 중국 2025 제조업 2025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히토르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부분에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화당 때보다 현재 민주당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국내 반도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월등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다가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을 통해서 장비를 임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 이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종목이었던 종목도 뭐 18%, 20%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지수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더불어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증시가 좀 더 주가가 좀 더 평균적으로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좀 우리의 그런 한반도 정치적 모멘텀 이 이벤트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는요.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MMF 펀드.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에쿼티가 주식의 본드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MMF 펀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CMA 계좌 아실 겁니다. 증권사의 CMA,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금성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은데 지금 실제로 주식과 채권 시장에 그런 뭔가 들어오는 돈들은 없다. 예, 지금 이제 이게 매달 뭐 이제 중순 기준으로 작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 MM 펀드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아마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에다가 뭔가 중장기 투자보다는 뭔가 이제 단기성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최근에 어떠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해서 최근 한 달 동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쉽게 CMA 계좌와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뭔가 시장이 뭔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변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 자금은 또 순식간에 엑시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의 신에치스 라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사거든요. 매경에서 어제 나온 기사인데 IRA 세부 규정 완화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IRA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다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어제 미국 하원에서 앨런 이제 재무장관한테 항의 서한을 보냈답니다. IRA 관련돼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측에 따라서 지금 조금은 이제 뭔가 제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동맹국들한테 피해 없게 만들어야 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 오늘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겠죠. 내일 반영되는데 미국 시간 오늘입니다. IRA 세부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 리쇼어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우리나라에도 계속 공장을 증설해라, 뭐 설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다음 화면 바로 볼게요. 다음 화면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중립적 외교가 철저하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책찍과 당근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책찍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요구.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소식들 아마 보셨겠죠. 그리고 당근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는 또 이제 SK 최태원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 재벌 대그룹의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4월 26일 날 미국에 같이 방문할 수 있다는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IRA 세부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에치스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책찍도 주면서 당근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군사적인 안보 라인 구축과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약간 이제 밸류체인 형식으로 만들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정치적 얘기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바로 결론은 이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모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차 전지 테마 ETF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죠. 물론 아시다시피 에코 그룹주들은 뭐 2배, 2.5배 정도가 상승이 한 3개월 동안 나왔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겁니다. 2차 전지 테마 ETF인데 거의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면은 웬만하면 30에서 40%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IRA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한미 정상에서 당근을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다 이미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에서 완화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세부 규정 완화가 뭐 시장 뭐 컨센대로 어느 정도 폭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료 소멸로 떨어질까요? 그 부분들을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2차 전지 뭐 보유주이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가 만약에 재료 소멸로 끝난다면 새로운 주도 테마가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